안녕하세요. 저는 논스라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문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8분들과 함께 저희가 VCBA 암호 경제 화폐론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조직을 해봤어요. 어,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어렵다. 약간 한 첫 번째 세션인데 저희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분들이 모셨고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첫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종승님이랑 예전부터 이제 이런 세미나를 같이 몇 번 기획을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같이 블록체인 코어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적인 거랑 종승님이 좀 경제학적인 거를 계속 같이 그냥 소규모로 연구를 하다가 계속 한 1년 됐나?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도 그냥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때 쇼샤나 주보프 교수님의 그 감시자본주의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블록체인에 이제 데이터 주권이랑 매우 관련이 높은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 읽긴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수님한테 저희 약간 그 같이 뭔가 북클럽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나오다가 그때 바로 VCBA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종수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듯이 라틴어를 그때 또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비타 컨템플라티바 비타 액티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성찰하지만 말고 행동하지만 말고 성찰하고 행동하자라는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됐고, 그때 슈사나 주보프 교수님의 감시자본주의랑 그 다음에 하나로 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연락 오셔가지고 하나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홍기빈 그 박사님이 그, 그 번역하신 광장과 타워, 리얼 펄거슨의 광장과 타워라는 책을 해가지고 동시에 두 개의 트랙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북클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읽다 보니까 책을 하나로 통째로 읽는 것보다는 그 우리가 하나의 어떤 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약간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과거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더 재밌겠다. 그리고 좀 더 토론 형식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희가 두 번째 이렇게 세미나를 그 구성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엄청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화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던 화폐가 약간 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화폐니까 화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니라도 다양한 방식의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그 디자인 스페이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이 특수한 이 상황만은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뭐 큰 틀에서 스펙트럼으로 보면 엄청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고 엄청 사회의 지향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완전 끝이잖아요. 완전 약간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라고 하죠. 일종의 무정부주의, 자본주의를 극단으로 미는 사람들을 위한 매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이퍼펑크들을 위한 화폐로 디자인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의 의사결정 구조는 이 그 엄청 크립토 아나키스트,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의 그 핵심 철학을 따라서 이제는 모든 기술적인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블록 사이즈 디베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과연 이 전체 화폐 스펙트럼에서 과연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화폐인가? 비트코인이 강력한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화폐라는 건 알겠지만 다른 종류의 화폐는 있을 수 없나?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케인지안스러운 화폐를 이 디지털 상에서 뭔가 만들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또 홍기민 박사님의 팟캐스트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다 하나로 묶어놨지만 이게 결국에는 돈의 네 가지 기능들이 결국에는 역사적인 근원들이 다 다르대요. 지금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현대적인 개념의 돈이고 옛날에는 다 다르게 나왔는데 홍기민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 자체가 다시 언번들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시도로서는 화폐가 또 재밌겠다. 그래서 다양한 그 측면에서 우리가 화폐를 디자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이거를 같이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입장인데 저희는 이거 항상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건데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처음에는 그냥 자체로 재밌었다가 사회랑 연결을 시키면서 뭐 저희는 저희 그 30대 40대 들이 그냥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같은 것도,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지금의 형태가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정치에 대한 불신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블록체인의 그 영감을 받은 어떤 분산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것과 지금 공생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갈 수 있고, 약간 우리 세대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거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랑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약간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약간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그냥 설마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은 거, 이거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하면 숨어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점 그 힘을, 동력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제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승입니다. 네, 이제 VCVA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올해 3월에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세미나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미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커뮤니티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경제학 또는 법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옆에 계신 이제 사이먼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그 또 논스라는 그런 커뮤니티의 또 다양한 그리고 그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천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제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그 밑바닥까지 그 근원적 사고를 하자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단지 이 사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하고 뭔가 이 생활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고요. 그리고 또 왜 화폐론이냐, 왜 뜬금없이 화폐론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화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 경제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 크립토 커런시를 연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고, 그리고 그 기원까지 이제 파헤쳐서 실제 본질적인 어떤 이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화폐론을 잡았고, 우리가 이 9번의 세션 동안 할 내용들은 화폐에 대한 이 사회학적인 어떤 인류학적인 고찰, 그리고 여러 가지 화폐 경제학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블로그 정도 읽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고전들과 그리고 최신의 담론들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끝에 계신 종승님이랑 사이먼 님께서는 이번에 커리큘럼을 다 작성을 하신 큐레이터 분들이십니다. 네. Yes. Hello. My name is Simon, and I am doing my PhD at Cornell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nd at this moment, I'm doing my fieldwork in Seoul. I'm researching blockchain technology culture. And what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chnical and the social/philosophical dimensions of this technology. I can say a little bit about my fieldwork experience. I'm now in my fourth year, and I'm doing my core fieldwork at the moment. But every summer I've been in Korea. My project developed from looking at urban issues to then looking at entrepreneurs who design centralized platforms. And then now I've moved to blockchain. And the reason I've moved to blockchain is I find that the people who are in this space to b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imaginative individuals that I've encountered in all of my fieldwork. So I'm in this seminar mostly to convey some of the
theories and principles of the soc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tudies of money and cryptocurrency, but I feel exceptionally fortunate to join in the conversations with people who are part of a very vibrant technological space in Seoul. Thank you. 네, 여기까지 이제는 저희 그 BCVA 세미나를 같이 하실 큐레이터 분들의 설명이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저희가 같이 참가자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지 않은 소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사회자로서 인트로는 망쳤지만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저희끼리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많이 질문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제 이름은 김원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로스쿨을 올해 졸업하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금융자문팀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상법 박사를 하고 있어서 금융규제 쪽이나 자본시장법, 각종 금융법이나 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영훈이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금융에 관심이 많았고 영훈이랑 그때 모의투자 동아리도 같이 해서 영훈이가 회장을 하고 제가 부회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투자 관련 금융이나 경제,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법을 공부하면서도 금융법 전문가를 꿈꾸면서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학부에서도 전 학부는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UC 버클리라는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할 때도 금융법 전문가를 꿈꿨었고 지금 로펌에서 하는 일도 금융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호흡하면서 각종 금융 규제나 아니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법률가도 사실 금융과 금융규제 혹은 금융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업에 비해서도 훨씬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금융 빨리빨리 변화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빨리빨리 변화해가는 금융산업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어떻게 법제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마이크를 옆으로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블록체인 개발자로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블록체인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 네. 제가 최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최근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총 3개예요. 하나가 이제 폴카닷이라고 그 IBC 프로토콜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그 이더리움 개발사인 페리티사에서 지금 페리티 테크놀로지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금 그 위키 폴카닷 위키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조스에서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테조스 코리아 트루라는 연구의 멤버인데 거기서도 지금 테조스 위키를 번역해서 그 토크빌이라는 테조스 프로토콜 개발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GitLab이라고 이제 오픈 소스 하는 친구들 개발자들이 이제 모인 헙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도 풀 리퀘스트라고 이제 제 거 번역한 거 좀 받아줘라고 올리고 그다음에 그린이라고 윈블 프로토콜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기술을 쓰는 크립토 커런시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서 총 3가지 역할을 맡게 됐는데 맡은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만든 거죠, 자리를. 그 프로젝트 좀 재밌는 게 많은데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팔로워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발자 문서 번역해서 올려줘서 컨트리뷰션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논스에 제가 합류를 하게 돼서 시은님이 한국 그린 정확히는 윈블 프로토콜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소개시켜 주셔서 저를 이제 관리자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도 감사드리고
예전에는 블록체인 OS라는 곳에서 테크니컬 라이팅 하면서 이제 코어 개발도 하고 프로토타입 개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이제 그 전에는 전 사실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고 이제 경제학 전공인데, 개발자를 하고 싶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개발자를 하게 됐고, 그 이전에는 이란에서 가스와 오일을 짓는 다운스트림 부분, 그러니까 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 지사 쪽에서 이제 브랜치 매니저를 2년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네, 상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원래 부동산 기자로 일을 좀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한 3년 정도 기사를 쓰고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기술의 만남,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부동산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 관련된 책을 쓰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을 했었습니다. 인지신경과학 하면서 원래 관심 있던 주제는 사람의 기억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원래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직업을 갖게 돼야 돼서 이제 기자가 되게 됐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딱 그렇게 쓰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쓰게 됐는데, 이제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되게 얼마나 큰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앞으로 이제 변할 기술이 어떻게 그 부동산 산업,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그런 바뀌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우리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고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완전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듣게 된 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영훈이에게 또 소개를 받았었는데, 진짜로 한번 이거를 열심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된 거는 제가 홍콩으로 한번 여행을 갔었을 때 그냥 우연치 않게 홍콩에는 제네시스 블럭이라는 밀업 그 어떤 장소가 있었었는데 제 묵었던 숙소 바로 옆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밀업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커뮤니티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이게 되게 생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부동산 산업을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모여 있고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게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 이후에 또 여기 영훈이가 운영한 론스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됐었고요. 이 모임에 오게 된 까닭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돈이 기술로 인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사람의 기억과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연구까지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면서 돈이 블록체인 또는 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뭔가 사람처럼 돈이 기억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돈이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을까? 또는 돈이 욕망을 갖게 될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제 수단으로서 사람들의 소유에 의해서 그걸 쓰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지만, 지금 이제 뭔가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그리고 그 돈 자체,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돈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자체적인 시스템이 기억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감정까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훌륭하신 분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네, 여기 네, 다 다시죠 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선이고요. 저는 이틀 전까지 군인이었어요. 이틀 전 맞나요? 6월 1일 전역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며칠째 지금 방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제가 원래 그냥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서로 이제 논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되게 여러 커뮤니티들을 되게 찾아다니게 됐었었는데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게 블록체인 커뮤니티였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도 논스였고, 그래서 논스가에서 오랫동안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리고 되게 생동감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접하게 된 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근데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막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냥 굉장히 당연한 수단이잖아요. 그냥 모두 다 쓰는 거고 그냥 있는 거니까 되게 당연한 걸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혹은 뭐 네트워크라는 환경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 자체도 되게 새로웠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발전하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좀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뭐 그냥 뭐 암호학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뭐 컴퓨터 공부를 하고, 뭐 법이나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알게 된 건 제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게 이걸 왜 공부를 했고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흥분했었는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한 분들 밑에서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은 이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제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혹은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저는 인류의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역사를 아주 많이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인간은 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계속 바뀌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지금 2019년의 세계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그리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막 미국 시가총액의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부를 독점해 가고 있는 추세가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추세는 마찬가지로 존재하죠. 삼성전자가 시총의 2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저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미 인류가 합의하고 있는 자본주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된 것도 뭔가 그 변화의 어떤 모멘텀 내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말에 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온고지신. 옛것을 보면은 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제가 이제 VCVA라는 세미나에 대해 소개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화폐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다지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아, 그렇다면 화폐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인류가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는 큐레이터 분들과 모더레이터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그 큐레이터 분이신 김종승 큐레이터님께서는 간단한 화폐의 역사 그리고 화폐와 돈에 대한 어떠한 이론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역사적인 개론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